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구과 YBM 송 구과 문법이랑 본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법은 우리가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투부정사 구인데요. 자, 이거는 무엇을 물어보고자 함이냐면 문법에서 우리가 오형식 동사를 물어보자 함이에요. 자, 오형식 동사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느 동사를 사용하게 되면 어떠한 동사를 내가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동사에는 필연적으로 뒤에 무언가 필요한 요소들이 생기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I make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만든다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만드는지 혹은 무엇을 어떻게 만드는지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뒤에다가 단어를 추가해 줄 때에야 우리가 비로소 한 문장이 완성이 되면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누군가에게 야 나는 만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궁금해 할 거잖아요. 문장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뭘 만드는데? 도대체 뭘 만드는 거지?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런 친구들 중에 우리가 이 오형식 동사는 어떤 동사를 말하느냐, 이 동사가 뜻이 어떤 뜻이냐면 무언가를, 그죠? 어떤 대상 목적어를, 이 목적어를 어떠한 상태로 어떤 상태로 만든다 라고 하는 요런 느낌의 동사들을 우리가 오형식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중 오형식 동사에는요 저희가 크게 네 가지의 동사가 있어요. 오형식 동사들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무슨 동사가 있냐면 일반적인 동사인데 그 우리가 오형식 동사는 보통 동사를 쓰면, 자 제가 이거를 그림으로 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동사를 쓰면 우리가 주어는 당연히 앞에 오겠죠. 동사를 쓰면 뒤에 우리가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목적 보어 가 필요한 친구들인데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라고 저는 보통 기억을 해요. 근데 어쨌든 이 목적 보호라는 건 뭐냐면 이 목적어의 상태나 행동을 설명해주는 단어들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동사 뒤에 이렇게 두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이 동사는 오형식 문장을 만드는 동사이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오형식 동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형식 동사로 볼 수 있는 친구들은 목적 보어가요. 목적 보어가 일반적으로 명사나 형용사인 친구들을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keep이나 혹은 make, 그 다음에 call, 그 다음에 뭐 elect, 선출하다,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목적 보어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를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ice keeps coffee cold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얼음은 유지시켜줘요. 커피를 어떻게 차갑게 라고 하는, 자 여기 동사를 중심으로 우리 뒤에 지금 커피라고 하는 대상과 그 커피의 상태인 차가운 이라는 형용사가 왔죠. 그죠? 이런 문장이나 요게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they call me Billy 라고 하면, 자 그들은 불러요, 나를 불러요 라고 여기까지만 쓰고 마침표를 썼으면 우리가 나를 부르거나 나한테 전화를 한다거나 이런 뜻일 텐데, 자 나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줍니다. 빌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요 라고 해서 우리 지금 여기에 그 명사가 들어갔죠. 자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오형식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keeps라고 하는 동사와 call이라고 하는 동사 뒤에 우리가 이렇게 순서대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이게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냐, 커피를 차갑게, 나를 빌리로 부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동사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가 요 친구들 중에 좀 특별한 친구가 있는데 사역동사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사역동사는요 목적 보어가 동사 원형이 될 수 있는 친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make와 have와 let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동사, 사역은 뭐냐면 시킬사 힘 역자예요. 그래서 일을 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make는 어떤 일을 직접적으로 시킨다, have는 누가 어떤 행동 하도록 그렇게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두다, 이런 뜻이고요. let도 누가 어떤 행동 하도록 허락하고 내비두는 거예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하던 말던 괜찮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준 사역 동사로 누가 있냐면 help와 get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일단 help만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들은 어떻게 쓰냐면 여기 목적 보어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서 이렇게 실시킬 수 있어요. My mom made me
clean the desk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어때요? 엄마가 만들었어요. 얘가 주어처럼 해석이 돼요. 내가 청소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청소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 원형 뒤에 the desk가 있으니까 책상을 청소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됩니다. 단 make가 이렇게 쓰이면 어때요? You make me happy 이렇게 하면 어때요? happy는 동작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make 뒤에 me라고 하는 친구가 해피한 상태가 되도록 만든다. 이거는 사역동사가 아닙니다. 사역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네, 요런 친구들을 우리가 사역동사라고 하고 help 같은 경우는 이 사역동사는 특징이 뭐냐면 목적보호에 무조건 동사 원형이 와야 합니다. 근데 help는 제가 아까 준사역동사라고 따로 표시를 해놨죠. 자, 이건 왜 그러냐면 I helped my sister do homework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얘는 to를 생략 안 해줘도 to를 이렇게 붙여줘도 되는 친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역동사들은 다 이런 식으로 어이구 죄송합니다. 얍. 없어졌네요. 다시 네, 다시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컨트롤 미스로 이걸 다 지워버렸네요. 자, 사역동사 목적보호가 뭐다? 동사 원형인 동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make, have, let 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있고 여기에 준 사역동사 준이라고 하는 건 이제 되다만이란 뜻이어서 help가 있어요. 그래서 my mom made me clean the desk 요런 의문이랑 그 다음에 you 조심할 거는 얘는 사역이 아니라 그랬어요. You make me happy. 얘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친구고요. 그 다음에 help는 I helped my sister to do homework 라고 요렇게 쓰면 이게 우리가 준사역 동사가 됩니다. 그죠? 간단하죠? 그래서 사역동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얘가 요 동사가 나왔을 때 made라는 동사가 나왔을 때 우리가 여기에 동사 원형 누가 이 뒤에 목적어 자리 뒤에 동사 원형을 넣어주면 이게 누가 어떤 행동 하도록 만들다 시키다 허락하다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단 여기에 make는 동사 원형이 아니죠. 얘는 동사 원형이 아니고 형용사이기 때문에 얘는 요 단어 요렇게 썼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helped라고 하는 친구는 특이한 게 뭐 있어요? 자, 누가 어떤 행동 하도록 도와주다라고 할 때 우리가 to라고 하는 친구를 붙여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준 사역동사가 되다만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지각동사가 있습니다. 지각동사는 목적보호에 어떤 친구를 넣게 되냐면 동사 원형이나 VING 그죠? 현재 분사라 그러죠? 를 동시에 다 넣을 수 있는 친구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각동사의 대표적인 친구들은 see 그 다음에 look at 우리가 지각동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행동을 하는 동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look at, see, look at 그 다음에 watch 그죠? 그 다음에 hear 그 다음에 listen to 그죠? 이런 친구들이 종종 쓰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냄새를 맡다, 그 다음에 뭐 맛을 보다 이런 뜻은 또 있고 느끼다도 있는데요.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맛을 보다와 느끼다라고 하는 건요 누가 어떤 행동하는 걸 맛을 보다라고 쓰기가 조금 애매하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대상이 무슨 행동하는 것을 냄새를 맡다라고 쓰는 것도 약간 애매합니다. 뭐 냄비가 스프가 타고 있는 냄새를 맡았다 요렇게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멜은 가끔 쓰이는데 이 테이스트는 지각동사로 쓰기가 굉장히 힘든 친구예요. 그죠? 그래서 요런 친구들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생각해보세요. I saw Billy dance 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 saw라고 하는 친구가 봤다잖아요. 그럼 빌리가
댄스 하고 있는 걸 봤어 라고 이렇게 동사 원형을 써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투부정사를 쓰지 않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빌리가 춤추는 걸 봤다면 내가 봤다는 이 saw 했다는 이 순간에 빌리가 댄스를 하고 있는 중이어야겠죠. 그래서 I saw Billy dancing 이라고 이렇게 ing를 써줘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얘 지각동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saw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면 여기에 동사 원형을 써주거나, 그죠? 아니면 saw라고 하는 친구, 그죠? 여기 중에 어떤 친구가 나와도 괜찮아요. dancing이라고 ving를 써줘도 괜찮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석은 나는 보았다 누가 뭐 하는 것을, 그죠? 나는 들었다 누가 뭐 하는 것을, 나는 지켜봤다 누가 뭐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순서만 맞춰서 해석을 해주면 되고, 여기에서 여기에 ing나 동사 원형이 들어있는지를 잘 봐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문법의 타겟으로 보는 건 바로 그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인데요. 이 동사들은 목적보어를 투부정사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이거를 좀 클린하고, 그죠? 이거를 클리어하고 다시 여기다가 따로 설명드릴게요. 자, 4번 우리가 목적보어가 투부정사인 동사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누가 어떤 행동 하기를 이라고 이렇게 쓰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아까 봤던 지각동사랑 사역동사를 제외한 모든 동사들은 다 투부정사를 붙여줘야 합니다.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동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받는 동사 want나 expect, 그죠? 그 다음에 allow, cause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 뒤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겠지만, 자, 개요만 설명을 해드리면 allow는 허락하다입니다. cause는 이제 유발하다, 그죠? 무엇을 야기하다,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다, 주어가 이런 뜻이고요. expect는 기대하다잖아요. 자,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I want to go home. 이렇게 하면 나는 원해요 집에 가기를. 누가 집에 가기를 원하는 거죠? 내 스스로가 집에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I want 다음에 여기다가 투부정사 앞에다가 대상을 넣어주면 돼요. I want you to go home 하면, 자, 내가 원하는데 누가 잠시만요. 내가 원하는데 네가 이 행동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네가 이 행동하기를 원한다, 네가 이 행동하기를 기대한다, 네가 이 행동하는 것을 허락한다, 네가 이 행동하도록 유발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가지 예시를 더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면 cause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cause 설탕은 비만을 유발한다. 이건 이상하네요. 그죠? 이거는 너무 그거고, 누가 뭐 하도록, 그죠? cause 말고 allow라고 하는 쉬운 친구로 좀 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 my parents never allow me to go outside before after 9 p.m. 이렇게 써볼까요? 자, 이렇게 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누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to go outside after 9 p.m.이니까 9시 이후에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근데 누가 나가는 것을? 내가 나가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투부정사가 나왔죠. 그래서 요 문법의 핵심은 뭐냐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자, 여기 나와 있는 press 압박하다, tell 말하다, 누가 뭐 하라고 말해주다, want ask 부탁하다, 기대하다, advise라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충고하다고, allow는 허락하다, order는 명령하다예요. 자, 요런 친구들 우리가 아까 봤던 사역동사인 누구? make, have, let, help. help는 좀 특이했죠? 그 다음에 지각동사들, 얘네가 아닌 이상은 얘네가 요 동사들이 어떤 문장에 쓰였을 때는 반드시 누가가, 목적어인 누가가 나온 이후에 반드시 투부정사가 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사 앞에 나와 있는 이 동사를 보고 이게 지각동사인지 사역동사인지 아니면은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인지를 본 다음에 이 누가 다음에 요 형태, 얘가 제대로 나왔는지 보나, 제대로 나왔나 안 나왔나, 이거를 보는 문제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he ordered 그는 명령했어요. 그죠? them 근데 그들을 명령했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들이 치우라고 그죠? 청소하라고 그 방을 청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얘는 사역동사 make가 아닙니다. 그죠? 시키다가 아니라 말 그대로 명령을 내리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to 부정사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단어의 종류에 따라 우리가 이 뒤에 동사 뒤에 누가 건너뛰고 어떤 행동을 이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설명해주는 목적보호 칸에 우리가 to 부정사가 잘 왔니? 아니면은 얘는 형용사가 필요하는데 형용사가 잘 왔니? 아니면 동사 원형이 필요한데 동사 원형이 잘 왔니?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구분해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ask, advice,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여기에 이제 to 부정사를 붙여줘야 한다는 거, 혹은 이 advice 뒤에는 그녀에게니까 우리가 her 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문법은 이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인데요. 자, 분사라고 하는 개념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분사는요. 자, 다시 화이트보드로 가서 자, 분사는 뭐냐면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로 써보자 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형용사뿐만 아니라 나중에 부사로도 쓰이는데 요렇게만 지금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동사를 뭘로 써보자? 형용사로 써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물건을 설명을 할 때, 어떤 물건을 설명을 할 때,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장난감을 샀어요. 장난감을 샀는데 장난감이 눈앞에 있는데 요런 장난감입니다. 그죠? 근데 이 장난감은 뭐 우리가 이 장난감을 수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용사를 우리가 꺼내볼 수 있어요. 뭐 cute한 장난감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big 장난감이 될 수도 있고요. small한 장난감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얘가요 태엽을 감으면 춤을 춰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춤추고 있는 이라고 하는 요런 형용사로도 우리가 꾸밀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춤추고 있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춤을 추다라고 하는 dance라고 하는 동사를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dance에서 무엇을 끌어낼 수 있냐면 우리가 얘한테 ing를 붙여서 dancing 이라고 써주면 이게 현재 분사라고 하는 형용사가 됩니다. 현재랑 비슷하게 생겨서 현재 분사예요. 현재 공사랑. 그리고 danced라고 하면 이게 과거 분사가 됩니다. 과거 분사. 그래서 그죠? 그래서 현재 분사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어떤 뜻으로 사용이 되냐면 현재 분사는 보통 능동적이고 진행적인 느낌의 형용사가 돼요. 그래서 뭐뭐 하는 혹은 뭐뭐 하고 있는 이라고 하는 요런 형용사가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우리가 굉장히 수동적이거나 어떤 일이 끝나버린 그죠? 이라고 하는 요런 뜻이 돼서 뭐뭐 돼버린 이미 끝났다는 거죠. 혹은 뭐뭐 당한 이라고 하는 요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시를 한번 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뭐 make라고 이렇게 make라는 동사를 우리가 두 가지의 형용사를 끌어내 보면 우리가 making 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그쵸? 이란 뜻이 되겠고 made라고 하면 우리가 만들어진 그죠? 만듦 당한 이라고 하는 요런 형용사를 저는 만듦 당한이라는 느낌을 더 좋아해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물론 한국어로 할 때는 좀 이상하지만 영어로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용이하게 풀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뭐 당한이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런 식의 형용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재밌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 형용사를 어떻게 쓰느냐? 명사를 꾸며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주의할 점이 무엇이냐면 자, 영어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한국말과 다른 한국말은요 한국말의 형용사가 아무리 길어도 명사의 무조건 앞에 위치합니다. 근데 요 영어는 재밌는 게 뭐냐면 형용사가 길어지면 명사의 뒤에 붙게 된다라고 하는 요런 규칙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하냐?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자, stand가 서 있다죠. 선다. in front of the building.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주어 없이 자,
그 빌딩 앞에 서다 라고 하는 요런 뜻이 돼서요, 이 스탠드를 우리가 ing를 이렇게 붙여주는 순간 얘가 형용사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스탠딩부터 끝에까지가 하나의 형용사가 돼요. 이 덩어리가 하나가 됩니다. 왜냐면 서있는 이라고 하는 요 친구를 어디에서 라고 하는 요 부사 덩어리가 추가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얘가 얘를 또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그 건물 앞에 서 있는 남자라고 하면 한글은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 뜻대로 해석을 하면 건물 앞에 서 있는 남자 이렇게 되죠. 남자가 뒤로 오게 되죠. 근데 영어는 이렇게 써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는 반드시 a man 이라고 하고 이 형용사를 어디다 붙여야 된다? 이 명사의 뒤에다 붙여줘서 뒤에서 수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형용사가 길어지면, 이런 식으로 길어지면 우리가 명사의 뒤에다가 붙이게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우리가 저 위에서 만든 dancing이라고 하는 춤추고 있는이라고 하는 이런 형용사를 우리가 쓰게 된다면, 만약에 한 단어만 쓰고 싶으면 이건 어디다 붙여야 되나요? 라고 하면 dancing man 이라고 이렇게 일반 형용사처럼 요때는 또 우리가 앞에다가 써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제가 말한 형용사가 길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면, 한 개의 형용사를 만들기 위해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거예요. 단어가 모였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형용사가 길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런 때만 우리가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한번 볼까요? 정세권, 그죠? wanted to help the suffering people. 이렇게 하면 어때요? suffer가 고통받다거든요.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이번에는 한 단어니까 앞에서 꾸몄죠. 자, 근데 잘 보세요. Many Japanese moving into 경성 were. 잘 보세요. 그러면 many Japanese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가 아니에요. 왜? 여기는 지금 비동사가 없잖아요. 현재 진행 시제가 아니라 얘는 현재 분사만 쓴 긴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동사가 were building 이렇게 명백하게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그죠? 경성 안으로 이제 이동한 많은 일본인들이 짓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through his efforts, 그의 노력을 통해 우리는 이제 have 북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북촌이냐면 filled with its beautiful hanoks, 그죠? 그것의 아름다운 한옥들로 가득 차 있는, 자, fill이 채우다니까 채워져 있는 혹은 채움당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지금 이만큼이 길게 쓰였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로 제가 말했듯이 일단 물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이런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셔야겠지만, 먼저 일단은 분사의 위치가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단독으로 할 때는 명사의 앞에, 그죠? 수식어구와 함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기 위에 보시면 field라고 하는 분사 뒤에 with its beautiful hanoks라고 하는 건 아름다운 한옥들로 채워진이라고 하는, 얘가 이 field를 수식하는 수식어예요. 그죠? 아니면은 우리가 봐보세요. make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make a toy라고 하면 장난감을 만들다죠. 그럼 얘를 우리가 making a toy라고 하면 어때요? 장난감을 만들고 있는, 즉 이 toy는 원래 이 make라는 동사의 목적어였습니다. 근데 얘가 ing로 변해도 여전히 얘는 장난감을 이라고 하는 뜻으로 얘에 속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얘를 하나의 형용사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때요? 지금 세 개의 단어, toy와 어와 making이라고 하는 세 개의 단어가 하나의 형용사가 됐죠. 이럴 경우에는 명사의 뒤에서 수식을 한다. 그죠? 형용사가 길어질 경우에는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요, 하나는 능동이고 하나는 수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식을 당하는 대상 있죠, 명사 있죠. 이 명사가 뒤에 오는 분사의 행동을 능동적으로 하면 반드시 ing를 붙여줘야 되고, 만약에 얘가 이 행동을 당하는 거면 반드시 우리가 과거 분사로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교묘하게 바꿔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생각을 해보세요. A toy
making in China 라고 이렇게 우리가 명사를 수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잘 보세요. 자, 이 making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꾸며주는 거냐면 이 토이를 꾸며주는 겁니다. 근데 이 토이가 마치 이 행동을 하는 주어처럼 되어 있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장난감이 만듭니까? 만들어집니까? 지가 야, 봐보세요. 무엇을 만드는지도 안 나와 있고 중국에서 만드는이 아니라 만들어진이 돼야 돼요. 만들고 있는이 되면 안 됩니다. 토이가 무슨 손이 있어서 뭘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얘가 틀렸고 made in China라고 이렇게 형용사로 만들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구분 문제가 저는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현재 분사와 동명사를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사의 ing를 쓰면 우리가 하나는 방금처럼 이렇게 형용사로 쓰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명사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게 좀 헷갈리는 문제가 에이 선생님 해석해 보면 알죠.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이고요. 얘는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형용사 느낌이잖아요. 그냥 당연히 이거 헷갈릴 수가 없죠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봐보세요.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요? 봐보세요. 자, 우리가 crying baby, 그죠? 이렇게 쓰지 맙시다. sleeping cat과 우리가 sleeping bag를 놓고 우리가 지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자 지금 둘 다 ing가 붙었는데 잘 보시면 하나는 sleeping cat이고 하나는 sleeping bag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게 현재 분사고 어떤 게 동명사인지 아시겠나요? 자, 간단합니다. sleeping cat이라고 하는 게 이 현재 분사고 얘는 동명사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sleeping cat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고 있는 이라는 형용사처럼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현재 분사예요. 형용사잖아요. 그죠? 이 행동을 하고 있는 이라는 느낌이면 우리가 현재 분사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sleeping bag은 어때요? 얘가 가방에 자고 있어요? 아니면 잠자기 라고 하는 이 행동을 위한 가방인가요? 우리가 이걸 침낭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슬리핑이 잠을 자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이라고 묘사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거는 잠자기라고 하는 이 행동이라는 명사를 위한 이러한 목적을 위한 백이다 라고 쓰면 우리가 요게 동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swimming suit와 swimming children 이라고 해보면 어때요? 우리가 suit가 swimming suit 예를 들어 swimming pool이라고 합시다. swimming pool. 풀은 우리가 뭐 웅덩이 이런 거니까 자 수영을 하고 있는 웅덩이일까요? 아니면 수영하기라는 목적을 위한 웅덩이일까요? 그럼 수영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동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우리가 수영장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죠? 동명사. 그리고 여기서 swimming children은 어때요? 수영하기를 위한 그죠? 수영하기라는 행동을 위한 아이들이 아니라 수영을 하고 있는 이란 뜻이죠. 하고 있는 아이들. 얘는 형용사, 즉 현재 분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는 문제들도 왕왕 나옵니다.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명사 앞에다가 떡하니 붙여놔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해봤을 때 어떤 행동하는 것, 이 행동하기 이러한 동작을 위한 그러한 목적을 위한 물건이면 우리가 동명사라고 쓰는 거고요. 이 행동을 하고 있는 이라고 번역했을 때 자연스러우면 얘는 현재 분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법적 부분들을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입니다. 그럼 빨간 모자라고 하는 목적어가 여기 붙어 있고 이 앞에 그러면 동사가 ing 형태로 나와야겠죠. 왜냐면 쓰고 있는 이라는 진행의 느낌이니까요. 그죠? 그러면 wearing 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with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도 돼요. with a red hat. 그죠? 자, 그 다음에 igloos are houses. 자, 이글루들은 집들이에요. 그죠? 근데 자, 봐보세요. 이글루는 집입니다. 집인데 얼음으로 만들어진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만들어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build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바꿔봐야겠죠. 그죠? 근데 만들고 있는이에요. 만들어지는 당한이에요. 당한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built라고 하는 과거분사를 써주고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얘를 꾸며주는 겁니다. 근데 무엇으로 만들어진? ice로 만들어진 이런 식으로요. 그죠? 그 수리된 시계니까 우리가 watch라고 하는 게 나왔고 이번에는 수리하다라는 fix를 가지고 수리당한이라는 형용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에 fixed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겁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다시 한번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뜻 차이를 이해한다. 그죠? 그 다음에 현재 분사가 죄송합니다. 분사가 한 단어일 때랑 여러 단어로 하나의 형용사가 됐을 때랑은 우리가 위치가 다르다는 점, 이게 두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현재 분사와 동명사를 구분하는 문제, 그죠? 요게 세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주의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마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본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의 제목이 The King of Architecture in 경성입니다. 그래서 architecture라 그러면 경성 죄송합니다. 그 건축이었죠. 그래서 경성에 있는 건축의 왕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한번 같이 본문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조금 더 크기를 키워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Have you been to 북촌이라고 했으니까 너 북촌 가본 적 있니? 보통은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ever를 넣어서 경험을 좀 더 강조를 해주죠. 너 북촌에 가본 적 있나요? 라고 해서 우리가 경험을 나타내는 현재 완료로 썼습니다. 자, there is a beautiful hanok village in 북촌. 자, there is라 그러면 세상 천지에 앞에 영어 문장 앞에 there이 나오고 비동사가 나오는 건 우리가 거기에란 뜻이 아니라 그냥 있다 이고요. 이 뒤에 있는 이 친구가 주어가 되죠. A beautiful hanok village, 얘가 주어입니다. 북촌에 아주 아름다운 한옥 마을이 있다.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It is popular with tourists who want to see Korea's pas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은 유명하다라고 하니까 이 그것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옥 빌리지가 되겠고요. 그것은 유명해요. 그죠? 누구에게 유명하냐면 with tourists. 자, 투어리스트들에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전치사를 with를 썼다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popular with somebody 하면 누구누구들과 함께 요 사이에서 유명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투어리스트인데 누구냐면 want to see Korea's past라고 했으니까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근데 무엇을 보기를 원하냐면 한국의 과거를 보기를 원하는입니다. 자, 조심하실 건 앞에 꾸며주는 투어리스트가 이후 뒤에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게 복수기 때문에 want에 s가 붙어서 나오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however, 그러나 not many people know. 많은 사람들이 알지는 못해요. 그쵸?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들이 없다는 뜻이죠. 자, 무엇을 알지 못하냐면 대시 나왔으니까 주어가 동사하다는 걸 모른다는 거겠죠. 북촌 was created 되었다는 걸 알지 못한답니다. 자, 수동태죠. 그래서 through one man's efforts, 그죠? 한 남자의 노력들을 통해, 우리가 through라고 하는 전치사는 무엇을 통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뭐 똥해가 아니에요. 통해예요. 그죠? 무엇을 통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That man, 그 남자는 was 누구였냐면 정세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쉼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who was라고 하는 게 나왔고요. 이게 지금 생략이 된 거예요. 관계대명사. 이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입니다. 정세권인데, 자, 따라해볼까요? 그런데 그게 누구냐면 알려져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무엇으로서 알려져 있냐면 The King of Architecture in 경성. 경성의 건축왕으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라고 우리가 쓸 때 쉼표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건 이제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자, 정세권 was a businessman. 정세권은 우리가 사업가였어요. 근데 누구냐면 who founded, 자, 건양사 in 1920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20년에 건양사를 설립했던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그죠? 사업가였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found가 find의 과거가 아니라
그 설립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또 과거를 붙여서 founded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 found가 외우기 힘드시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예를 들어 여자 학생들이 이제 화장을 하게 되면 가장 기초를 설립하기 위해서 쓰는 화장품 이름이 foundation이라고 하는 거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at the time 그 당시에 at that time이라고 해도 돼요. Korea was ruled. 자, rule이 지배하다니까 지배당했어요. 과거에다가 그 PP니까 과거 비동사의 PP니까 수동태 시제는 과거죠. 자, 누구에 의해서? 자, 일본에 의해서 그죠? 지배를 당했습니다. And Japanese were changing 경성 그죠? 제페니즈들이요. 여기 잘렸다. 여기 옆으로 좀 이거를 제가 280 정도로 맞추면 아마 한눈에 들어올 거예요. 자, 됐다요. 그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요. were changing 하고 있었어요. 그죠? 바꾸는 중이었어요. 경성을 뭐 하기 위해? to fit their taste. 그들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 경성을 지금 changing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심하실 건 뭐냐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지금 Japanese라고 하는 거 앞에 더를 붙였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더 플러스 이게 일본의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복수가 됩니다. 신기하게. 그래서 일본 사람들 이렇게 들이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하게 이게 was가 아니라 were이 되었죠. 그죠?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고. 자, many Japanese moving into 경성. 자, 경성 안으로 그죠? 이동하고 있던 많은 일본인들은요, were building 짓고 있었어요. 자, 조심할 거 여기도 many Japanese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아무리 형용사가 길게 붙어도 우리가 이동하고 있던 건 경성이 아니라 짓고 있던 건 경성이 아니라 일본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에 were이 와줘야 됩니다.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멀리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고등학교에는 특히나 자주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를 우리가 잘 두고 얘는 그냥 형용사일 뿐이야. 여기는 아무것도 이거 수일치랑 상관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행동을 하는 게 누구예요? 경성입니까? 일본인입니까? 짓고 있던 건 일본인이에요.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주어를 잘 박아두고 가셔야 돼요. 자, 많은 일본인들이 짓고 있었어요. 일본이나 서양식 집들을. 그쵸? 이렇게 정세권은 wanted 죄송합니다. 원했어요. 뭐 하기를 원했냐면 to protect 하기를 원했어요. 한옥을. 그죠? 그리고 help 하기를 또 원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렇게 지금 to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protect가 나와 있고 help가 원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and 때문에 병렬 구조를 이루어야 돼서 봐보세요. 정세권은 돕는다 아니면은 돕기를 원했다. 돕기를 원했다가 더 낫죠. 그러니까 지금 투부정사 뒤에 있는 이 protect와 help가 병렬 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The suffering people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세권이 돕고 싶었다는 겁니다. 자,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People are power 사람이 곧 힘이다. 그죠? 자, we 조선 people 둘이 동격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조선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조선 사람들은 should keep 종로 그죠? 우리는 종로를 지켜야만 한다. should니까 뭐뭐 해야 한다죠. and should not let 그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이렇게 해드릴게요. should하고 첫 번째 keep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nd 형광펜 치시고 not let 이렇게 쳐놓으시면 여기도 동사 원형이 들어갔는데 두 개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부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The Japanese가 자, 근데 여기가 지금 let이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가 사역동사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라고 나오고 여기에 뭐가 나왔죠? set이 동사 원형으로 나온 거예요. 얘가 왜냐? let이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여기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he bought the land. 그는 샀어요, 땅을. 근데 어떤 땅이냐면 between 여기 파란색이죠. between 경복궁 and 창덕궁. 창덕궁과 경복궁의 사이에 있는 땅을 샀습니다. 그죠? 이 between이라는 전치사가 앞에 있는 land를 꾸며주고 있죠. There 거기에 그죠? There is 아니죠? 거기에 he built 그는 지었습니다. 작은 현대식 한옥을 for the people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through his efforts 그의 노력을 통해
그죠? We now have 가지고 있어요. 북촌. 근데 북촌인데 어떤 북촌이냐면 filled with its beautiful hanoks. 그죠? 그것의 아름다운 한옥들로 채워진 북촌. 그죠? 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정세권 helped 도왔습니다. The independence movement라고 하면 independence는 우리가 독립이었죠. movement는 우리가 움직임이라고 생각하면 운동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독립운동을 도왔어요. 자, in many ways 우리가 많은 방법으로입니다. 자, way는 항상 앞에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서 무슨 방법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요. 방법으로. 그죠? 자,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he built, 그는 지었어요. The office building for the 조선 Language Society. 그죠? 자, 조선 언어 사회, 조선 어학회라고 할까요? 조선 어학회를 위한 오피스 빌딩이니까 뭐 사무실 건물이겠죠? 을 지었고요. 그리고 supported 했습니다. 지원했습니다. 자, 조심할 것. 얘도 똑같습니다. 지금 과거의 일이고요. and로 나열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and 뒤에 support라는 동사가 과거로 와야 그가 지었고 그가 지원했다 라고 이렇게 시제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을 지원했냐면요. 그것의 efforts를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뭐 하기 위해? To keep the 조선 language alive. 그죠? 조선의 언어를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그것의 노력들을 도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투부정사는요,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형용사라면 뭐뭐 하는 노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뭐뭐 하기 위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키기 위한. 그래서 선생님 아까 뭐뭐 하는이라고 하면 keeping도 된다 그러지 않았나요? 조심할 건 keeping이라고 쓰면 노력이 지금 이미 지키고 있는 노력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to keep 하면은 우리가 투부정사는 미래적인 느낌의 형용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지키기 위한 지금의 노력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지키기 위한으로 뭐뭐 하기 위한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 keep이라고 하는 친구는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요 무엇을 한 다음에 어떻게 자리에 alive라는 형용사를 넣어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조선 어학회를 우리가 조선 언어를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한 그것의 노력을 지원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when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쉼표까지 다 부사겠죠. 그러면 when the Joseon Language Affair happened, 그죠? 그 조선 어학회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죠? when이 접속사죠. 발생했을 때 he was caught, 그는 잡혔어요. 그죠? 그는 잡혔습니다. 수동태죠. by the police. 자, 그 경찰들에 의해서 잡혔고요. and suffered, 그리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a lot, 많이 받았대요. 자, 여기도 동사가 두 개가 나오죠. 자, and 때문에 그래서 우리 and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줍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Japanese officials가 pressed him to build Japanese house. 자, pressed라고 하는 게 눌렀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를 눌렀으니까 사람을 눌렀으니까 사람을 짜부시킨 게 아니라 압박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가 투부정사 하도록 압박했다. 그죠? Japanese houses를 짓도록 압박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배웠던 누가 무슨 행동하도록 뭐 동사하다라고 하는 그 아까 오형식 동사를 우리가 떠올리면 되겠죠. 자, 그는 말했습니다. He said, I don't know. 나는 몰라요. 그죠? 뭘 몰라요? How to build Japanese houses. 일본 가옥들을 어떻게 짓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how to 하면 뭐뭐 하는 방법 혹은 어떻게 뭐뭐 하는지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그죠? 자, an official said, 한 그 공무원이 관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you know, 너는 알아. how to build hanoks. 너는 한옥을 어떻게 짓는지 알고 있어. So, 그래서 you can build. 너는 지을 수 있어. Japanese houses를 to 또한. 그죠? 역시 그것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so도 and와 마찬가지로 등위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가 한 세트 더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But 그러나 he didn't do 하지 않았어요. 자, 뭘 하지 않았냐면 what the Japanese told him to do. 그죠? 자, what이 나왔으니까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무언가냐면 주어가 동사했던 무언가입니다. 그죠? 자, 근데 뭐라고 하냐, 어떤 거냐면
그 일본인들이 말한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한 무언가를. 근데 누구에게? 그에게 하라고. 자, 텔이 우리가 누가 어떤 행동하도록이라고 하면 여기 투부정사 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보고 하라고 말했던 무언가를 그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선생님이 이렇게 크게 네모친 요게 이 what이라는 접속사로 이루어진 하나의 명사입니다. 그 명사 안에 주어 동사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한 무언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the cost was high. 그 대가는 어땠냐면 높았습니다. 그죠? His business fell off. 그의 사업은 떨어졌고요. 추락했고요. 그죠? And he lost his property. 그는 그의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몰수를 당했겠죠. However, 부분적으로 그러나 in part 부분적으로 thanks to 정세권 씨 덕분에 the traditions of Korea가 still live with us today. 그죠? 한국의 전통들이 여전히 still도 부사입니다. 여전히 살고 있다. with us 누구랑? 우리랑. 그죠? 언제? 오늘날 살고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도 남아 있다. 그죠? remain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선생님이 보시면 부사 그 다음에 부사도 들었고 부사 들어가고 부사. 그죠? 자, 이 문장의 주어 동사는 자, 한국의 전통은 남아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남아있죠? 여전히 남아있어요. 누구랑 남아있죠? 우리랑 남아있어요. 언제 남아있죠? 오늘날 남아있어요. 누구 때문에 남아있죠? 정세권 씨 덕분에 남아있어요. 근데 어떻게 남아있죠? 부분적으로는. 그죠? 근데 이 however는 이제 앞에 거와 앞에 사실과는 반대 사실을 말하겠다는 거니까 요런 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장을 좀 다채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짧은 본문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문은 문법적인 내용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자,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뭐 시키다 원하다 아니면 압박을 가하다 그거 하라고 말하다 그죠? 이런 식으로 쓰는 문법도 중요하고 뭐 현재분사 과거분사 다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내용의 흐름을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책에 보시면은 이제 그 해석도 다 나와 있고 그죠? 제가 이게 풀어드린 대로 영어로 읽었을 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도 남아 있으니까 이 사건의 인과관계와 흐름을 잘 보시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8과네요. 8과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